아이가 오서 얘기한다니까요. 엄마, 나 진도 더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아. 나 좀 더 다음 거 보고 싶어. 먼저 요구한다니까요. 왜? 사람이 그래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뚜렷한 솔루션이 없어요. 그거는 학원이 막말로 진짜 실력이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해보지 않은 분이 가르치는 거죠. 부모님 그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학원은 좀 무조건 피해야 된다 하는 그런 특징들을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점수라든지 레벨로만 생각하고 그냥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학원들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 공부 역량, 친구가 공부하는 방법, 실제로 공부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고 안 되는 게 뭐고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검사도 할 때도 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들여다봐서 얘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느 방법으로 언제 했는지까지 사실은 디테일하게 그거를 파악을 하는 학원들, 그런 학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원은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이 만약에 상담을 하셔 가셨어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그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뭔가 진도를 나갈 때 페이지로만 쓴다든지 단원으로만 쓰면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 아이에게 어떤 과목을 해줄 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오답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걸로 아이가 숙제를 해주고 뒷정리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진도를 나가면서 어느 부분에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안 돼 있거나 우리 아이가 어떤 게 안 돼 있는 거를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에 대한 문제만 지적을 하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뚜렷한 솔루션이 없어요. 그거는 학원이 막말로 진짜 실력이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해보지 않은 분이 가르치는 거죠. 부모님 그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래 다녀도 실력 안 늘고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꼭 캐치하셔야 됩니다. 선행 위주로 하는 학원. 목적 있는 선행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탄탄하게 현행이라든지 후행에 대한 부분 걱정 없이 실력이 잘 돼 있어. 기본도 잘 돼 있어. 그래서 선행을 해. 그건 괜찮다고요. 하지만 무모한 학원, 다시 말하면 선행만을 하는 학원, 아이가 선행할 때 모르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왜? 현행인 지금과 어디를 연결해야 될지, 어떻게 이거를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실제로 우리 선행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후행에 대해서 놓친 부분 나오거든요. 그거를 챙겨주는 학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강을 추천한다든지 다른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컨택을 해서 아이가 빠진 부분을 메워준다든지 이렇게 개별적인 컨택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방법이라도 알려줘야 돼요. 어떤 책을 사서 어떤 식으로 풀고 언제 이걸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아이의 특성에 맞게끔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는 학원,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아이들이 따라오겠고 시험 보면서 시험 보았을 때 안 되는 아이들 누락시키거나 잘하는 아이들만 끌고 가겠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거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역을 넘어서 너무 이기적이고 무모한 곳입니다. 그런 학원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제가 3가지 설명드렸거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공부법입니다. 학원에서도 분명한 거는 우리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아이에게 강점이 되는 공부법을 알려주면서 진도를 나가야 돼요. 왜냐? 공부는 공부에 대한 그 기술과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서 진도만 나간다? 무조건 문제풀이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실력이 쌓이지 않고 무모한 그런 공부가 되기 때문에 공부법을 분명히 강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장점 공부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학원이어야만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 구체적인 목표와 그 다음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피드백을 줄 건지에 대해 구체화된 목표와 계획이 있는지가 실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어봤을 때 아이가 알아서 따라오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는 정말 아닌 거죠. 이 또한 시간과 돈 낭비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무모한 선행 말고 반드시 현행과 후행을 적절하게 같이 조화를 갖추면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우리 아이에게 탄탄하게 잘 기반이 쌓이게끔 공부를 해요. 아이가 오서 얘기한다니까요. 엄마, 나 진도 더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아. 나 좀 더 다음 거 보고 싶어. 먼저 요구한다니까요. 왜? 탄탄하니까. 사람이 그래요. 내가 지금 꽉 손에 잡혀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라든지 뭔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탄탄하면 앞에 다음 거 한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선행하다 보면 후행에 대한 구멍이 보입니다. 그럴 때 그 후행도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정규 수업에서는 안 된다. 왜? 모두가 다수가 수업을 나가야 되니까 공통적인 진도는 나가되 따로 빼서 후행이라든지 현행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엑스트라로 뭐가 나와야 됩니다. 교재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알림을 알려준다든지 인강을 하나 소개시켜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듣게 한다든지 분명한 거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실제로
실제로 선행과 현행, 후행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아이가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대부분 단과 학원에서 벌어지는 무모한 그런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 수학학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수학학원 보내죠. 일주일에 보통 수학원 3일 나가죠. 아이들이 3번 갑니다. 월수금 화목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수학만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는 지금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행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수학을 학원을 갔다 오면 갔다 왔다 해서 배우는 것만 3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일 그리고 앞에 수학 숙제하고 뒤에 복습하는 거에 또 몇 시간 그러면 하루 일주일 내내 수학만 한다니까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학원도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이 과목이 제일 중요하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는 고르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완급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2시간 만약에 수업을 하면요. 반드시 2시간의 자기 공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곱하기 2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를 들어 3일 수학학원 간다.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전체적인 공부하는 총량을 따졌을 때 이게 감당이 될까요? 안 되겠죠. 한두 달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딱 3개월 잡고 프로젝트로 아주 그냥 깊게 진도를 나가서 너 제대로 한번 이번에 메이크업 하자. 뭐 괜찮아요. 방학 동안이나. 근데 그걸 6개월, 1년 끝나고요. 다른 거 완전히 망친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과학원도 아이를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하게끔 체력이 괜찮은지 잠은 얼마나 자는지 자기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학원에서. 그거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던지는 학원들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올라갈지 몰라도 다른 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이게 패러다임이 생겨버려요. 절대 피해야 되는 학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냐? 소통이 안 되는 학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통이 안 되는 학원. 예를 들어 강사가 학원에서 부모님과 또는 학생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학원들은요. 일단은 원장님이 아니면 대표님이 필두로 해서 강사나 이런 분들이 부모님하고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하거나 정확하게 소통을 합니다. 부모님들은요. 답답하거든요. 궁금합니다. 수강료를 낼 때쯤 되거나 아니면 시험이 끝나거나 아니면 시험이 시즌이 오면은 과연 우리 아이가 이 학원을 믿고 계속 다녀도 되나? 우리 아이는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나? 혹시라도 뭐 문제는 없나?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규칙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없거나 그런 안목이 없는 선생님들은 실제로 정확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걸 애둘러 얘기해요. 그냥 인사만 한다든지 그냥 어떤 해법을 제시 안 한다든지 이런 학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학원들이죠. 이렇게 5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진도가 아닙니다.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역량이 강화가 되는 그런 공부법을 중요시 여기는 학원. 2번째,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지 문제만 지적해주거나 문제점만 지적하는 학원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3번째, 선행도 괜찮지만 선행보다 더 중요한 건 현행과 후행. 적절하게 이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학원이어야 되고 4번째, 단과는 단과대로의 장점이 있고 종합은 종합대로 장점이 있는데 자기 학원만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학원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골고루 전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원. 굉장히 실리적이고 괜찮은 학원이거든요. 5번째, 소통하는 학원. 일방적으로 본인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내가 답이고 날 따라와. 이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아이의 진로도 생각해야 되죠. 아이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아이의 행복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그 개념을 바탕으로 소통이 되는 학원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빠지거나 문제가 있는 학원들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꼭 이런 학원은 좀 다녔으면 하는 것. 첫째, 우리 아이랑 너무 코드가 잘 맞는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대충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충 하는 걸 봐주는 학원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정말 우리 아이의 그 자녀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학원이 있어요. 괜찮은 학원이죠. 진짜 엄마 아빠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뭘 좋아하고 꿈이 뭔지 그리고 아이는 어떤 특성과 흥미로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기에 대한 자극은요.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건데 그거랑 별개로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공부는 공부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학원은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반드시 이런 학원은 원장님이 우리 아이를 자녀처럼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 이 학원은 꼭 보내셔야 됩니다. 왜? 믿음을 저버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제안을 할 겁니다. 2번째, 개별적인 어떤 그런 접촉? 다시 말하면은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 개별화 교육 학원이라는 게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배경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 위에 새로운 거를 연결하는 작업이 학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이게 준비가 이걸 학습 준비도라고 합니다. 학습 준비도 상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그룹으로 됐던 개별이 됐던 잘 이어주는 학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특정한 과목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과연 그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공부하는 환경이라든지 우리 아이의 공부하는 동선까지도 생각해주는 그런 학원. 어떻게 보면 일반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그냥 문제 풀고 숙제만 해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떤 공간에서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능률이 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공부법에 대해서 성향별이죠. 성향에 대한 성향별 공부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라든지 배경이 있어서 우리 아이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를 잘 연결해가지고 이게 잘 어우러지는 이 학원. 성적이 안 오를래 안 오를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 아이가 기분 좋게 재밌게 자기가 흥미로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속되게끔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런 학원이 우리 아이에게는 정말 맞다는 학원이죠. 그런데 아이의 특성을 파악 못하고 일방적으로 학원이니까 당연히 애들이 오겠고 그리고 본인은 그냥 본인대로 잘 가르친다고 자아자찬하는 그런 학원들은 아이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 학원은 피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학원은 꼭 좀 보내주시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력도 늘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어머님들한테 학원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전에 이제 선행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런 학습 스타일, 성향별 학습 공부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을 알 수 있냐? 무료로 링크를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44문항이거든요.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번 받아보시고 나면 결과값에 대해서 나오고요. 저희가 또 준비한 그런 영상을 보시면은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